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자 집권 여당인 현직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은 1959년생으로 만 64세이다. 울산군 강동면에서 태어난 그는 만화 캐릭터 가가멜을 닮았다. 하지만 그는 본인이 가가멜보다 출생 연도가 앞서기 때문에 가가멜이 자신을 닮은 것이라 주장한다. 김기현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나 13년간의 연애 끝에 아내 이선혜 씨와 결혼했다고 한다. 슬아에는 자녀로 아들 1명과 딸 3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결혼 전 이선혜 씨와 자녀 12명을 목표로 했으나 현실에 부딪혀 포기했다고 한다. 김기현은 군 시절 전원책을 상관으로 모셨는데 둘 다 군법무관 출신으로 서로 호용호제하면서 꽤 친하게 지냈다고 한다. 그는 서울법대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정계 입문했다. 김기현은 정계 입문 이후 공적으로는 말을 아끼는 편이었다. 이는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다고 평가받는데 실제로 국회의원, 울산광역시장 시절을 통틀어서 딱히 윤리적인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는 등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안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편에 속하기에 기자들에게도 인기가 그다지 없어 인지도 확장에는 힘이 붙이는 모습을 보인다. 사선 국회의원, 울산광역시장, 원내대표까지 지냈으니 내각에 들어가서 중앙행정 능력을 입증하는 게 그의 앞에 놓여진 과제라는 평가를 받았었다. 그러나 당대표로 목표를 선회하고 당선되면서 말이 적어서 행정력에 강점을 보였던 시절과 달리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김기현은 울산 땅을 구입해서 1800배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처음에는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 아름아름 거론되던 의혹이었지만 김기현이 인지도가 있는 정치인이 아니었던 터라 별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묻혔는데 2023년 국민의힘 3차 전당대회에서 경쟁 후보인 황교안, 안철수, 천하람 후보 모두가 해당 의혹을 거론하며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자 점차 의혹이 불거졌다. 심지어 황교안 후보 측은 직접 현장 답사까지 다녀온 후 자신의 블로그에 논란을 정리해서 올리기도 했다. 이에 김기현은 허위 사실이라며 진짜 1800배면 95% 할인해서 팔겠다는 쓸데없는 얘기까지 하면서 반박했지만 오히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안 썼던 사람들마저 뭔가 캥기는 게 있나 싶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었다. 이준석은 한술 더 떠서 김기현 후보가 공언한 대로 95% 싸게 그 땅을 파실 의향이 있다면 제가 빚을 내서라도 구매하고 싶다며 지금 정치가 문제가 아니다. 95% 할인 구매 찬스다. 공시지가에서 95% 깎아달라고 김기현을 비꼬며 직접 울산 현장 답사를 가기도 했다. 김기현은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기습적으로 자리를 마련해 해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땅은 1800배 수익이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10배 올랐다고 한다. 그러나 건물이 아닌 토지는 공시지가가 큰 의미 없고 실거래가와 매매가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다. 또한 본인의 주장을 기준으로 유추해보면 약 37배에서 180배 정도 오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게 투기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지는 못하고 거기다 또 법적 대응을 운운하면서 괜히 겁주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퇴하겠다고 큰소리친 것도 정확하게는 수익이 1800배가 맞다면 이라는 조건을 걸어두는 깨알같은 보험을 드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단순하게 도로만 휘어진 것이 아니라 전력 공급용 철탑 배치마저 해당 부지를 피해 배치되었다고 언급하며 김기현을 코너로 몰기도 했다. 가장 최근 공개된 김기현의 자산은 전년 대비 3억가량 늘어난 74억 7천만 원에 달한다. 그가 어느 순간 워렌 버핏도 울고 갈 정도의 투자 고수가 되어버렸다는데 그 비법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알 수도 있을 것만 같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석 2주 전쯤 당에 들어온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관련 제보를 보고받았고 사실관계까지 곽 의원에게 확인한 뒤였으나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건이 이슈화되기 전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기현은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언급 외에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참고로 김기현은 사법고시 25기, 사법연수원 15기인데 동기로는 곽상도가 있다. 김기현은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당권 경쟁 과정에서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질 뻔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는 이준석 전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사고를 쳤다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걸 사고를 쳐서 완전히 질 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면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모순적인 발언이자 인과관계에 대한 통계적인 몰이에 따른 발언으로 본인이 대선을 이준석과 같이 지휘했고 이겼다면서 본인에게 모든 공을 돌리고 이준석에게 모든 과를 돌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발언이다. 심지어 대선 승리에 대한 1등 공신 관련 여론조사는 이준석 전 대표가 34.8%로 당시 윤석열 후보 본인조차 누르고 1위인데 김기현은 단독 항목으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아 어떤 항목에 포함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이에 대해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준석 때문에 선거 질 뻔했다는 말은 충무공 때문에 임진왜란 질 뻔했다는 말과 같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호 고문께서 친윤들은 모자란 사람들이라고 하신 이유를 알겠다는 비판을 덧붙이기도 했다. 태세 전환에 아주 능한 그의 박쥐 같은 모습을 알 수 있었던 순간이다. 지난 1월 27일 김기현은 자신의 SNS에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저를 응원하겠다며 귀한 시간을 내주고 꽃다발까지 준비해준 김연경 선수와 남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글과 함께 꽃다발을 들고 두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이후 김기현은 정직한 라디오 표준 FM에 출연해 두 사람과의 친분을 주장하는 정직하지 못함을 대놓고 보여줬다. 이로 인해 악플러들에게 곤혹을 치른 남진과 김연경 측에서 김기현과 전혀 모르는 사이임을 재차 밝히자 그제서야 그 자리에서 만났으니 모르는 건 아닐 것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기도 했다. 스치면무는 모기와 같은 그의 면모가 드러났던 사건이다. (2022년)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하여 진행 중인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 2023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김기현은 당대표로서 피해자의 빈소를 찾았으나 사건에 대한 이해 없이 방문했다가 피해대책위원회로부터 항의와 질타를 받았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함께 빈소에서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대책위원장 등 회원들과 1시간가량 비공개 접견을 했는데 안 위원장에 따르면 김기현은 이 사건을 단순 사기 사건으로만 인식하는 등 사회 현안에 대한 떨어지는 이해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피해대책위원회가 거듭해서 질의를 하자 김기현은 대화를 그렇게 하지 말라, 말꼬리 잡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이로 인해 급기야 마찰까지 빚어졌다고 한다. 이처럼 윤심 이외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이는 그가 큰 관심을 보이는 분야가 있다고 한다.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